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의 새로운 코딩 도움이죠. 줄스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좀 깊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스스로 목나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틱 코딩 도구들 이게 정말 화두잖아요. 맞아요. 관심들이 많으시죠? 특히 이 줄스는 아이디, 그러니까 통합 개발 환경 없이도 작동한다고 해서 더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확실히 좀 다른 점이죠.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또 클로드 코드 같은 다른 도구들이랑 비교하면 어떤지 이런 거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 목표는 줄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장점, 단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 또 당신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 실제 사용 경험이랑 또 기술적인 질문들이 잘 녹아 있어서 줄스를 여러 각도에서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에이전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단순 코드 완성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 세우고 여러 단계를 알아서 처리하는 AI라는 점, 그리고 그게 실제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나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줄스, 얘는 스스로를 비동기 개발 에이전트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버그 수정이나 작은 기능 추가, 같이 좀 명확한 작업들 이런 걸 처리하도록 설계됐다고 하고 단순 도구가 아니라 협업자가 되겠다 이런 목표라고요? 네, 중요한 특징은 역시 IDE 기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GitHub 리포지토리를 복제해서요, 구글 내부의 개인 가상 머신 VM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아, VM에서요? 네, 이건 기존의 실시간 코드 보조 도구들하고는 작동 방식이 꽤 다르죠. 다만 현재 베타 버전이라 그런지 GitHub에서만 작동한다는 제약은 있습니다. 아, GitHub만요? 네, 이게 전략적인 선택일지 아니면 그냥 초기 단계라서 그런 건지는 좀 더 봐야겠죠. 실제 써보는 과정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있던데요. 어떤 점이요? GitHub 리포지토리 접근 권한을 주면 줄스가 코드를 복제하고 분석해서 작업 계획을 먼저 딱 제시한대요. 네, 계획을 먼저 보여주죠. 근데 이 계획을 사용자가 한 1분 정도 그 사이에 승인을 안 하면 자동으로 승인해 버린다고? 네, 그 부분이 좀 독특해요. 아니 잠깐, 그럼 커피 가지러 잠깐 자리 비우고 이러면 그냥 막 진행해 버리는 건가요? 이거 좀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그 자동 승인 확실히 좀 특이합니다. 계획이 일단 승인되면 줄스는 새 브랜치를 만들어요. 그리고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그 브랜치로 푸시를 하는 거죠. 아, 브랜치를 새로 파서요. 네.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GitHub에서 직접 풀 리퀘스트, PR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고 병합까지 해야 작업이 완료됩니다. PR 만들고 병합까지? 네, 이 방식 자체는 표준적인 Git 워크플로우이긴 한데 Git이나 PR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한테는 이게 약간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긴 모르면 좀 어려울 수도. 네, 게다가 그 VM 부팅하고 코드 분석하는데 한 2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아, 2분 정도요? 네, 이 비동기 방식 때문에 즉각적인 피드백 루프는 좀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작업을 맡겨두면 줄스가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처리하는 식이라 실시간 편집 환경과는 경험이 좀 다르죠. 아하,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레일즈 프로젝트에 부트스랩 적용하는 테스트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습니다. 줄스가 사이드바 개선 같은 요청된 작업은 수행하긴 했는데 세부적인 거 있잖아요. 모든 링크 스타일 변경 같은 거? 이런 건 클로드 코드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딱 드러나는 거죠. 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네. 그러니까 AI한테 얼마나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지시를 내리느냐, 이게 결과물의 품질을 엄청 좌우한다는 의미입니다. 모호하게 요청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단계나 요구사항을 딱딱 짚어줘야 줄스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지시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요, 비공개 리포지토리 코드는 안 읽는다고는 하는데 자료에 따르면 여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 그러니까 캐리에츠가 있다고 지적해요. 주의사항이요? 어떤? 예를 들면 VM으로 코드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혹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 같은 것들이 언급됐습니다. 아, 그런 점도 있군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는데 캐주얼 코더를 위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Git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 이게 구글 제품에서 가끔 보이는 내부적 비일관성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그런 지적도 있었죠. 좀 사용 편의성이랑 전문성 요구 사이에서 약간 줄타기 하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줄스는 GitHub 리포지토리를 기반으로 VM 안에서 비동기적으로 작동하고 코드 수정 계획을 제안하고 최종적으로는 PR을 통해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에이전틱 도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표준 Git 워크플로우를 따르니까 Git 사용은 필수적이고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 AI 코딩 도구를 검수 중이시라면 줄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이 좀 명확해 보입니다. 네, 어떤 점들일까요? 일단 GitHub에 대한 강한 의존성, 그리고 PR 기반 작업 때문에 피드백 주기가 좀 길 수 있다는 점, 또 얼마나 지시를 잘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죠. 맞습니다. 캐주얼 코더를 지향하는 것 같으면서도 긴 능숙도를 요구하는 이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좀 모호한 부분이나 내부적 비일관성 같은 지적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사용 목적이나 환경에 맞춰서 좀 신중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구글 줄스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봤는데요. GitHub 중심의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나 협업자로서의 가능성은 분명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잠재력은 있어 보이죠. 하지만 아직 사용자 경험이라던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줄수와 같이 특정 워크플로우, 특히 Git이랑 PR 사용을 딱 강제하는 방식의 에이전트가 과연 코딩 작업을 진짜로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그냥 단지 필요한 기술 스택의 종류만 바꾸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을 겁니다.